딥시크가 미국을 흔들었다. 크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한 달 만에 매출이 20% 상승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10불 가지고 뭐 900만 원 벌 수도 있는 게 AI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10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로 알면 돈이 되고요, 모르면 뒤처지는 정보니까.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을 불렀다. 딥시크가 미국을 흔들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와, 뭐 사실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도대체 뭐야? 라고 하고 싶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또 한편으로는 기회인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랑 젠슨 왕이 회동을 할 정도의 이 딥시크 AI 쇼크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알면 돈이 되고요, 모르면 뒤처지는 정보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큰 돈을 얻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을 급히 불렀단 말이죠. 이유는 중국이 딥시크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싸게 만들었고 효율도 되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중국이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장벽을 치고 우리나라도 막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막고 막 이랬는데, 이런 성능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성능 GPU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좀 하기 위해서 젠슨 왕을 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딥시크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쪽이랑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놀라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젊은 20, 30대 인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20, 30대가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자금의 흐름이 오픈AI에서 챗GPT를 만들 때 수십조가 넘는 돈들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돈이 들어가고 시스템들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에 뭐 거의 10분질, 20분질, 뭐 정확하게 사실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허풍이 좀 세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비용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싸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싸게 만들 때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고 투자회사를 만들고 그 투자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딥시크인데 너무 성과가 좋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 성능에 많이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가형 GPU를 이용해서 성능이 좋은 어떤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 AI 기술이 빅테크, 큰 회사들, 아까처럼 수십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 회사들 몇 개 회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자본의 크기를 떠나서 누구든지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딥시크가 사실 충격을 준 거고, 구형 GPU를 가지고도 이 정도 성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하루에 수백조 원이 날아간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갈등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입하는 물건, 수출하는 물건, 그 수출하는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다시 식당을 이용하고, 이게 다 연쇄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자영업자들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한다는 건 여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막 좌지우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만약에 진짜 중국에서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삶에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이제 이 GPU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반도체 가격도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비용이 전체적으로 싸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점점 AI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죠. 저도 그렇지만 챗GPT고 클로드고 뭐 기타 몇 개를 사용하면 한 달에 그 AI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현재까지는 거의 무료거든요. 앞으로 또 뭐 비용을 일부 받겠지만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세상이 AI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그때 나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첫 번째는 가장 큰 부분들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 작업, CS, 커스터머 서비스, 응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쇼핑몰 관리도 요즘 AI 자동화 많이 하잖아요. 쇼츠도 만들어지는데 고객이 사겠다고 접수를 하면 결제해서 나중에 피드백까지 같이 가는 거를 한꺼번에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하면 6, 7명이 들어가야 될 것들을 그냥 AI 한 방에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는 10불 가지고 뭐 900만 원 벌 수도 있는 게 AI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10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로 AI가 좀 더 싸진다는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집중하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화도 나실 거고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좀 걱정되실 텐데,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금액이 좀 떨어진 부분들을 좀 낮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이제 대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자가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인 중에 동네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하고 계시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AI 카피라이터 툴이에요. AI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문구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오는 문구들을 매일매일 카피라이트를 막 갈아치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매출이 20% 상승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비용을 좀 들이지 않더라도 AI 프로그램들을 매일매일 내 생활에 사용을 해보시면 그게 슈퍼마켓이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빵가게도 될 수 있는데, 빵도 오늘 아침에 빵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카피 문구가 매일매일 새롭게 붙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AI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비용이 막 하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망하나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GPU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졌을 뿐이지.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딥시크 정말 챗GPT보다 뛰어나냐? 그러면 이거 쓰는 게 좋겠냐? 사실은 막상 사용해 보니까 아직은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정리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빨리 뽑아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계속 챗GPT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추론을 거치는 부분들 다음에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어디서 땡겨왔는지에 대한 그 출처를 밝히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거짓 청각 효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주고, 제가 해봤거든요. A큐브 기업연구소 몰라요, 못 찾아요.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찾는데, 특히 중국어가 잘 된다는데 중국어는 좀 모르겠지만 코딩, 수학 문제, 그래서 세상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은 좀 정보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정보가 계속 바뀌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약하다. 어쨌든 AI의 황금 시대가 온다는 쪽에 저도 무게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도 그랬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인터넷 시대가 있었죠. 그 인터넷을 잘 활용했던 부분들이 포털 사이트의 강자들에서 전 세계에 돈을 벌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의해서 SNS 회사인 뭐 페이스북을 만든지 인스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단위 회사들로 컸단 말이죠. 핸드폰도 사실은 초저가 10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단 말이죠. 이게
시장이 넓어지면 AI 역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황금 시장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해도 시절이 어려워도 부자가 되는 길은 늘 있다. 그래서 AI 시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부자 되는 그런 길로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